이슈 토크입니다. 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연간 100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미흡한 관리와 부실한 지원 등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축제는 잘 운영되고 있을지 살펴보고 문제 개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임상구 교수,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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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봄이에요. 전국에서 뭐 꽃이 피고 축제가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사시사철 축제가 벌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요. 대한민국은 참 축제가 많은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을 좀 앞다퉈서 벌이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 주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축제 효과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한 50여 개 축제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0개가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니까 급속도로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별로.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축제는 원래는 그 종교에 기인하는 게 많았어요. 기원을 한다든지 뭐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렸죠. 근데 전통이 되고 이게 오래되니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효과로 보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생기고, 예를 들어 그 근처에 축제하는 근처에 호텔도 다 차게 되고, 네. 식당 다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용 효과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고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는 거죠. 홍보 효과가 대단한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축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축제 어떤 것들이 있고 좀 대표적인 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부산은 1년 내내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봄 되면 이제 강서구 생태공원에 유채꽃 축제 전국 최대 규모고요. 네. 그 다음에 강서구 뭐 대저동의 토마토 축제,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락 페스티벌,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바다사랑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영화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을 이게 또 어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불꽃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이제 그 강복동에 부산 시민트리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 북꽃곰 축제 등 연간 뭐 41건 정도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네, 41건이요. 네. 일단 저는 부산 하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바다를 끼고 있는 축제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부산의 지역 축제들은 좀 구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관주도라는 거죠. 이제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민관 합동 축제가 72%, 네. 그리고 관주도형 축제가 27%, 그리고 민주도형 축제는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뭐 관주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가 부산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뭐 이게 오랜 전통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제 형태로 보면은 이 소재가 거의 아주 너무 단순해요. 지역 뭐 어떤 관광, 경관, 코스 위주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 명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문화예술 파트에 이제 소재가 많습니다. 그다음 개최를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50% 정도가 문화예술 또는 뭐 관광 이벤트를 엮은 그런 것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주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주도의 축제의 아주 전형적인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미래에 맞는 건지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관주도의 축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관주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주도가 할 게 있고
민주도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문화예술 파트는 관주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망치를 손에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문화예술 파트에 관련되는 축제는 전부 다 민주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내가 자기들이 다 운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주도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거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 마케팅, 도시 재생 관점에서 좀 큰 넓은 차원에서 보는 그런 축제를 고안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뭐 올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는 이 지정축제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 보통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나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 강력단체가 추천한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해서 5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대표 축제, 그 다음에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유망, 그 다음에 육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표 축제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마지막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 컨설팅과 마케팅 네.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각 군이 그 신청한 축제를 네. 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축제를 이제 문체부에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이제 사업으로서 이제 뭐 불꽃 축제라든지 부산항 축제, 뭐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다음에 뭐 금정산성 역사 네. 축제 이런 데서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지역 축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 부산시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결산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이 아주 400여 건의 축제 중에 4건만 흑자를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역 축제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우리 청취자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네. 만약에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게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시고 난 뒤에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또는 그걸 보시고 난 뒤에 행복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매년 그 행사가 기다려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마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기다려진다. 아, 정말 내년에 어떤 게 나올까? 네. 이런 그 행복감이 있다면은 정말 좋은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정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지역 축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지역 혈세 낭비라는 거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지자체나 상인들이 돈을 일체 대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축제의 목적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자긍심, 또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단합을 해야 된다. 이게 원래 축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행사만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축제는 앞으로는 많이 지양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질보다는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예.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퀄리티를 높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이제 임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일단 우리 부산시의 어떤 축제들이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기초단체장이나 강력단체장의 어떤 치적 쌓기, 그렇죠. 간 중심의 치적 쌓기에 의해서 이 미니
민과 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같이 어우러지지 못한 점이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축제를 끝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과 또 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거죠. 그 지역에 우리도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축제에 가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수 부르고 그렇죠. 막걸리에 파전에 구워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들. 그게 과연 어떤 잔치의 개념이지 어떤 축제의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느냐.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각 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지역성과 특수성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현재의 어떤 축제들은 어떤 예전에 강력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의 마인드 자체가 단순한 어떤 그 지역에 자기 어떤 표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치적 쌓기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4건이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혹시 흑자를 낸 축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부산에는 흑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서는 흑자 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지역 축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지역 축제를 좀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게 저는 반대로 축제에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 조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예산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특정한 걸 더 키우고 특정한 걸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 규모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건지 여하튼 그게 어떻든 간에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거든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은 수혜자들이 많이 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이 시민들이 아니라 일반 전혀 그 축제와 관련 없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안배도 돼야 되고 배분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확 몰리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은 그에 관련된 수혜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평가 체계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관주도니까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하나도 선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어떤 평가 지표를 대는가에 따라가 확 차이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1등한 학생이 선생님이 바뀌고 난 뒤에 그 반에서 꼴찌를 했다면은 그 선생님 잘못이 학생 잘못은 아니거든요. 학생은 늘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가의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우리 부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퀄리티를 올리자. 오히려 킬러 콘텐츠를 더 강화시키고 오는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어떤 구조조정이 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부산의 어떤 축제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축제가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부산의 어떤 지역 축제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건전성을 좀 나름대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축제가 지금 지자체마다 강력 단체마다 있지만은 어떤 시가 개입해가지고 간섭하고 관제 통폐합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게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콘텐츠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축제가 좀 경제적으로 효과를 못 얻었다. 그리고 다른 축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게 몇십
집회를 이어온 축제들이 뭐 사라지기에는 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축제가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네. 자꾸 이제 돈을 대주다 보면은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데는 잘한다 하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단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관광객은 그 하는 게 워낙 재밌게 즐겁게 하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냥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뿐이지.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축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네. 그걸 관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축제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외 수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 좀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이제 물론 제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은 파리에서 제가 네.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기대가 되는 게 이 영화 축제. 영화 축제는 아침에 어떤 영화가 있는지 티켓 한 장 끊으면은 하루 종일 그 티켓으로 다 공짜로 다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이는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된 돈을 정부에서 대는 거예요. 지역에서 다 파리시에서 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정말 축제다. 오히려 그럴 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고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음악 축제도 음악 축제는 이때는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 악기를 많이 연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네. 음악 축제 때는 악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다 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네. 버스킹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들, 아마추어들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파리 전체에. 네. 그러니까 파리 전체에서 하는 축제니까 파리시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주도 형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파리의 특정 지역에 하는데 그 돈을 넣는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파리쟁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축제예요, 이런 게. 네, 지역 축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좀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역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와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하고 또 지방 정부 그리고 거기에 운영 주체들 간의 어떤 협조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아무리 민간 단체가 좋은 의도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역 축제를 기획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 간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주체는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축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이란 건 연관을 안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우리 부산의 관광사업과 지역 축제가 함께 협력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가령 올 4월 달에 우리 강서구 생태공원의 유채꽃 축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렸거든요. 네. 이런 규모의 그 축제가 열릴 때 과연 그 외국인들이나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축제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홍보와 관광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은 솔직히 외지분들이나 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어떤 지역 축제로 국한되어서 끝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행사, 기획, 이벤트 업체에 그 모든 거를 이름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 쉬운 방향으로, 평소에 하던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그만한 국지적인 그런 지역 축제가 끝나고 마는데 이런 부산의 자연을 활용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홍보와 마케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 부산시 입장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김해공항만 가지고 어떤 관광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 부산 관광이 살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관문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드 이후로 300만 명에서 1년에 25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신 우리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부산이나 같은 비슷한 경제 규모지만 1,300만 명으로 좀 가면 갈수록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5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관광객의 어떤 규모 자체가 더 작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관광객 외래 관광객으로 따지면 현재 1년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일본에는 3,400만 명 정도의 지금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벌써 네. 우리나라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거든요. 네.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뭐 아까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접근성, 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 7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 경남권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는 데마다 그렇죠.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과 일본은 지역 축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어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 1순위가 그 관광 산업입니다. 예. 그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해만 그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좀 어떤 점들이 좀 방안이 마련돼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축제는 가진 자의 것이 아니고 아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즐긴 자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꼭 부산시 축제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부산시 축제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축제 관여해 왔는데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이걸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방향은 2가지예요. 테이블에 시계를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빨리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침반을 올려놔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첫째, 민주도로 가자는 거죠. 과감하게. 네. 민이 의지가 없는 데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더라도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전체 예산에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세이브된 예산을 관주도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관주도로 가는 것은 도시 재생하고 도시 마케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축제를. 네. 그래야지 거버넌스의 효율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쓰고도 계속 이게 20년 가까이 되도록 제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향 설정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민주도가 할 때는 돈이 예산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욕심을 부리가 많은 행사를 하려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미에 가지치기 하듯이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내년에 더 풍성한 장미를 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에는 꼭 인내를 하면서 더 많은 장미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마음으로 네. 민주도 하는 축제는 그렇게 가면은 머지않아 부산의 축제는 엄청나게
화려한 꽃을 피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일단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에는 좀 공감을 하고요. 시간을 주고 좀 부산 지역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